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관련 사업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49%가 수소 연료탱크 사업에서 나왔는데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바로 수소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공장 증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소연료 탱크 사업은 현재 현대차가 생산하고 있는 수소차인 넥소에 100%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차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때 약 20만 대가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는 미래 수소 비전을 통해서 현재 10,000대 수준인 수소차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을 2025년에는 13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년 성장하지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 탱크를 100% 독점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 그 수소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수소 경제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사업 말고도 매연 저감 장치인 환경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사업도 ESG 트렌드에 맞춰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진 하이솔루스를 분석하기에 앞서 8월 13일 날 업로드한 일진 하이솔루스 공모주 워밍업 영상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로 개설할 경우 20영업일 내에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했다면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계좌의 경우에는 청약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 자격이 부여되지만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개설한 경우에는 청약 기간 내에 영업점 창구를 개설하면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24일이 청약일이니까 24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해야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미래에셋의 비대면 계좌 개설 여부를 수정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20영업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은행 연계 계좌에 있어서도 대신증권은 현재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즉 대신증권은 올해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은행 영업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격적인 주제로 돌아가서 일진 하이솔루스를 수소사업 초점에 맞춰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는 주요 제품으로 수소 연료 탱크와 매연 저감 장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1,130억 원 중에서 수소 연료 탱크에 560억 원, 전체 매출의 49%,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에 575억 원,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일진하이솔루스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수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소 연료 탱크 매출액이 무려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의 전체 매출액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 285억에서 2019년 885억으로 증가하면서 무려 210%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다시 2019년 대비 28% 증가한 1,130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즉 수소 연료 탱크와 매연 저감 장치 모두 2018년부터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이러한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연료 탱크는 바로 현대차가 생산하는 수소차인 넥소에 들어가는 고압 수소 용기, 즉 수소 연료 탱크를 100% 독점하고 있고 양산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생산하는 승용 수소 용기는 타입 4라고 불리는데요. 700바, 여기서 바란 압력을 체크하는 단위인데요. 이 700바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수소 연료 탱크를 양산하고 있으며 현대차에 들어가는 수소 용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며,
2020년 기준으로는 47,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하이솔루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88%를 수소연료탱크 생산 확대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일진하이솔루스가 조달하는 금액은 약 1,8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88%인 1,630억 원을 공장 증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바로 수소연료탱크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이러한 설비 투자 자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는 2021년에 230억 원, 2022년에 700억 원, 2023년에 7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자금 사용 내역 중에 매년 30억 원 이하인 개발비를 자금 사용 내역에 굉장히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매년 700억 원을 사용하는데 30억밖에 되지 않는 개발비의 상세 내역을 왜 이렇게 밝혔을까 추정을 해보면 이 개발비 세부 내역이 바로 수소 운용용 저장 시스템인 튜브 트레일러 개발, 고압 수소 저장 탱크 개발, 차세대 수소 저장 탱크 개발,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 공유 가능한 수소 저장 시스템 개발, 25톤 이상의 트럭 수소 연료 탱크 개발 등과 같이 수소 경제의 미래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자금 사용 내역의 밝힘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진하이솔루스가 독점하고 있는 수소 연료 탱크에 경쟁사는 없을까요? 자, 일진하이솔루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700바의 수소 승용 용기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러한 지위를 통해서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서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일진하이솔루스와 일본의 완성차인 도요타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신규 업체가 갑작스럽게 진입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수소 용기가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수소 저장 용기를 설계하거나 또는 개발에 착수한 국내외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NK, 하나솔루션, 성우하이텍 등이 개발 중인 상태로 나와 있으며 양산에 돌입한 업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요타 그리고 혼다의 수소차에 납품하고 있는 럭스퍼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일진하이솔루스의 투자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출처가 현대차 하나로 편중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전 세계에 수소차를 양산하는 기업이 단 3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대차와 도요타 그리고 혼다인데요. 특히 현대차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생산된 수소차 약 10,000대 가운데서 6,500대를 생산하면서 점유율 70%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 도요타, 혼다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수소 연료 탱크는 납품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소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약 20만 대의 규모로 초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조사기관 포춘에 따르면 수소연료 전기차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6%로 성장해서 2027년에는 무려 약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서도 글로벌 수소 자동차 시장은 2022년에 6만 대, 2025년에는 21만 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국내 수소차는 2025년에 약 6만 대, 2030년에는 16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발맞추어서 현대차는 현재 11,000대인 캐파 수준을 2022년에는 4만 대,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로 2025년에는 13만 대, 2023년에는 5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수소연료 탱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는 그만큼 전방산업의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매연 저감 장치 사업에 약 전체 매출의 51%,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사업에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의 49%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그 매출 비중이 70%까지 올라오면서 수소 연료 탱크 사업의 매출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회사 또한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이 수소연료 탱크의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공장 증설에 사용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현재 현대차의 수소연료 탱크를 100% 독점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는 앞으로 수소차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전방 산업의 성장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 경제의 핵심 수혜주인 일진하이솔루스가 과연 얼마로 증시에 상장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는 주관사인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의 평가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의 회사인데요. 주당 가치로는 43,000원 수준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이 43,000원을 40에서 20% 할인하여 25,700원에서 34,3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주관사의 평가 당시의 로직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는 EB 오버 EBITDA를 적용했는데요. 적용한 EBITDA는 2021년에서 2023년의 EBITDA를 추정해서 현재가치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2021년부터 23년의 EBITDA를 현재 가치를 구한 이후에 비교 기업의 EB EBITDA인 37배를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 1조 5,500억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적용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가액이 바로 42,800원이었던 거죠. 이러한 일진하이솔루스의 공모가 하단과 상단은 각각 25,700원과 34,300원인데요.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정 시가총액은 1조 2,500억 원 수준이며 이는 주관사가 제시한 2021년부터 2023년 EBITDA의 현재가치 평균인 410억 기준으로는 30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2023년의 EBITDA가 910억 원으로 주관사가 전망했기 때문에 이를 현재 가치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계산하면 공모가 상단인 34,300원 시가총액 1조 2,500억은 2023년 예상 EBITDA에는 14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자, 이러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사실 최초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주관사가 1조 7,500억 원으로 평가했었는데요. 수정된 증권 신고서는 이 1조 7,500억을 10% 할인하여 1조 5,500억으로 그 평가를 변경했죠. 즉 7월 9일에 최초로 제출한 증권 신고서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33,300원에서 37,30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모가 상단 37,300원에서 최종 변경된 공모가는 34,300원으로 8% 낮아진 상황인데요. 무엇이 변했는지 살펴보면 EBITDA는 변하지 않았고 바로 적용한 EB 오버 EBITDA 배수가 42배에서 37배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7월 9일 최초로 제출한 증권 신고서는 비교 기업의 평균 EB 오버 EBITDA 수치가 42배였는데요. 이러한 비교 기업을 선정할 때는 수소차 밸류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즉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인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EB 오버 EBITDA 수치도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8월 6일 정정할 때는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 수소연료 전기차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만을 적용하여 상하프론테크, 한온시스템, 그리고 헥사곤의 EB EBITDA 평균 수치인 37배만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즉 일진하이솔루스 평가 시 적용했던 배수인 37배는 바로 수소연료 전기차의 밸류체인 내 기업들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반영한 건데요.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와 같은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들고 있는 헥사곤, 노르웨이 기업인데요. 이 헥사곤의 53배,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상하프론테크의 45배,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한온 시스템의 13배의 평균 수치를 고려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한온 시스템의 EB 오브 EBITDA가 13배로 매우 낮아서 평균 수치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헥사곤의 53배, 그리고 연료전지 멤브레인 막을 생산하고 있는 상하프롬테크의 45배의 평가를 고려했을 경우, 주관사가 평가한 43,000원은 37배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 기업보다 낮고, 특히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 EB 오브 EBITDA 수치가 30배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 기업 대비 조금 할인된 수치를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진하이솔루스 남은 공모주 일정은 먼저 다음 주 8월 19일에서 20일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며, 이를 토대로 8월 23일 월요일 공모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일은 8월 24일에서 25일이며 환불은 27일 금요일, 그리고 증시 코스피에는 9월 1일에서 9월 2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8월 23일 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청약 전 최종 분석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인 8월 3주차 16일부터 20일에는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는데요. 다만 상장 일정은 화요일날 딥노이드와 한컴라이프케어, 목요일날 롯데렌탈과 브레인즈컴퍼니, 그리고 금요일날 아주스틸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해당 종목에 청약하신 분들이라면 상장일 전에 유통가능 수량이 얼마였는지, 일반 청약자의 경쟁률과 증거금이 얼마나 몰렸었는지 등을 복습하시면서 배정받은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릴 영상은 공모주 청약을 분석하는 영상보다는 상장일 전에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복귀하는 영상들 올릴 예정이니까요.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신청하시면 영상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야너주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